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경남입니다. 앞에 연사분들께서 특허법과 공정거래법 각 제도별로의 어떤 개선 사항 부분, 그리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개별 이슈들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정책 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본 포럼의 마지막 발표로 특허법과 경쟁법의 교차, 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양측의 견해가 지속적으로 균형감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이론과 실증 연구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발표를 드려서 차라리 인트로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은 모두 국민경제 발전 그리고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이 서로 특허권 같은 경우는 독점 배타권의 부여,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독점의 규제라고 해서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 따라서 어떤 교차 영역, 그리고 아까 나영숙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긴장 관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점은 흔히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사회적 효용을, 그것에 비해서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킨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독점 완전 경쟁 시장 이러면은 여러분들 다 이제 산업조직론이 떠오르실 건데, 산업조직론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장을 봄에 있어서 시장의 조직, 그다음에 행동, 성과, 이 이른바 SCP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 시장을 분석을 하고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는데, 그럼에 있어서 어떤 시장에서 배분적 효율과 생산적인 효율이 가장 좋을 때가 이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어떤 진입 장벽이 없을 때를 이제 기존의 가장 베이스로 깔고 일단 들어가고, 그럼에 있어서 이런 죄송합니다. 기업들은 이때 어떤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주어지게 되고, 그런 가격과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가 동일해지는 시점까지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는 기업들이 어떤 특별한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독점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이런 독점 시장 하에서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는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의 생산 역량을 결정하고, 그럼에 따라서 가격도 상승하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후생이 감소되는 이 사중 손실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독점은 일반적으로 좀 안 좋은 것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특허에 허여를 하는 것은 그것이 갖는 어떤 유의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개발 결과를 전유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 요인을 마련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그리고 동시에 그 발명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중복 투자도 방지하고, 그리고 기술 거래와 상용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서 타당하고 이것이 어떤 유용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주장되어 왔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어떤 제한성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 그것들의 기간을 어떻게 적정한 수준까지만으로 제한할 것인가, 그리고 보호의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조성훈 변호사님께서 그 뭐 실체법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도 어느 수준까지를 이렇게 권리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의 내지는 이슈의 제시였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고, 이런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양화되고 전략적으로 쓰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권리 행사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교차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바이오 제약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역지불 합의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건너뛰고, 여기에서 경제적 접근 쪽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역지불 합의라는 것들이 뭐 지금은 약간 잦아들었을지 모르겠으나 한참 그 제네릭 그러니까 글로벌 좀 큰 제약들이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역시불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었고 그러면서 비영리 보건연구단체에서는 이러한 역지불 합의가 제네릭 출시를 5년에서 9년가량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연구 결과를 낸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네릭 의약품을 통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EU에서 분석한 바로는 약 300억 유로 정도의 비용 절감이 발생할 건데 이게 불가능하게 되면서 그런 사회적 효용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논의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MP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전에 최난설원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들의 유형과 관련해서 뭐 12년부터 해서 관련해서의 뭐 공동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렇게 쫙 모아보는 작업들도 진행을 했었고 또 14년부터 해서 MP 실태조사가 이제 좀 실시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 유형들을 뽑아봤을 때 이들을 다 일괄해서 다 반경쟁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별 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관련해서 이제 심사 지침에서 어떤 일반 원칙이라든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큼직큼직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관련 시장의 획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경쟁 제한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 효율성 증대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론과 실증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정책 재원의 첫 번째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환경이 융합이라든지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권리 행사 부분들의 유형도 되게 다양화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할 때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 보는 것에 있어서 이것들이 완전히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데이터들이 아니라 뭐 경쟁 제한 효과의 경우에도 뭐 시장에 발생시키거나 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 제한 효과, 효율성에 있어서도 얘네들이 향후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가정, 예측, 평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고 그러면서 서로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여러 군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식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이미 부여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부당한 행위이다, 부당한 행사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판단 기준이라든지 적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관련된 이론이나 실증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각각을 찢어서 좀 살펴보면 한 부분씩 나누어서 보면 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관련 시장 획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반경쟁적인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사업자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지배적인 지위라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떤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시장의 획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환경의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들을 제대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 구조 변화 이 부분들에 대한 동태적인 접근 그리고 관련 시장 획정 방식에 대한 개발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융합과 관련해서 어떤 이종산업 간의 기업 결합 같은 것들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과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뭐 지재권적 관점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혁신시장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게 정의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인데 혁신시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혁신시장은 그 심사 지침상에서 보면 새롭거나 개량된 상품 또는 공정을 위한 연구개발 그리고 그 밀접한 대체제로 구성된 시장을 의미하는데 이 혁신시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 등장한
하진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첫 번째 사례가 그 생명공학 기업 유명한 제넨텍하고 그 로슈라는 회사가 서로 결합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뭐 치료제 분야에서 연구개발 뭐 이런 것들이 겹치는데 이런 걸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되지는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혁신 시장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침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개정하면서 요 용어가 새롭게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쟁 제한 효과,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다각화, 요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과 함께 많은 경우에 효율성 증대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개연성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한 때문에 그런 기준 때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동태적 효율성을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쟁점 이슈들에 대한 다각적 분석 활성화라고 해서 앞서서의 내용들의 약간 반복일 수도 있기는 한데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뭐 반독점 뭐 이런 쪽으로의 접근에 있어서 해당 사건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좀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역지불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특허제도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그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약가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등 이제 관련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분석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많은 경우에 해당 케이스를 딱 놓고 그거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다 보니 어떤 균형 잡힌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해서 협력 연구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백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이제 예시로 보여드린 것은 지금 엑타비스 사건 이후에 얘네들이 역지불 합의가 과연 반경쟁적이기만 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이제 두 가지만 이렇게 딱딱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소송 비용과 어떤 제약사에서 이런 역지불의 합의로 지급을 하는 금액 사이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위험 회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논의가 갔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들, 사회에서의 효용이라든지 그럼 약가 정책에 따른 이제 효과는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것들은 지금 모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논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